르노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그릴 그리고 큼직한 로장조 엠블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엠블럼이 바뀐 것만으로도 차량의 이미지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범퍼의 디테일 그리고 독특한 형태의 컬러를 적용을 해줬는데 이 브론즈 컬러 같기도 하고 골드 컬러 같기도 한 매트한 느낌의 이 컬러는 보통 차량들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컬러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다소 좀 촌스러울 수가 있는데 르노 아르카나에서는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LED 타입이라서 밝은 편이고요. 풋램프가 살짝 아쉽기는 해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 앞좌석 도어를 중심으로 얇고 진하게 적용 잘 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 주변이나 뒷좌석에도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MFR 방식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입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약간의 광원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쭉 뻗어나가는 느낌, 그리고 가운데 초점이 아주 잘 맞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토모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사각 조절이 가능한데요. 제일 밑으로 내려볼게요. 단계마다 이 조사각 조절 폭이 큰 편이고요. 한 단계씩 올려보겠습니다. 총 4단계까지 움직이는데 단계마다의 각도 폭도 꽤 정확한 편이고요. 완전히 내렸다가 끝까지 올렸을 때의 조사각 조절 폭이 생각보다 큰 편인데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쪽에 살짝 이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에 앉아서 운전할 때의 야간 시야는 좋은 편에 속하고요. 바깥에서 보니까 광원의 직진성보다는 폭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야간 시야 좋고요. 테일램프와 번호판 보조등은 LED인데요. 아쉽게도 방향지시등은 벌브 타입이네요. 직렬 4기통 1.6L GT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내연기관 출력은 86마력에 토크는 13.9kg/S입니다. 모터가 두 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35kW의 205Nm고 다른 하나는 15kW의 50Nm입니다. 좀 복잡한 구성이죠. 토탈 시스템 출력은 135마력에 34.9kg/S 정도 됩니다. 미션도 특이한데요.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자동 6단이라고 해서 내연기관 4단, 전기모터 2단으로 각각 설정이 되어 있죠. 쿠페형 SUV 바디라인은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어색하거나 촌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죠. 휠은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15, 55, 18입니다. 휠 아치 부분의 바디 컬러랑 다르게 소재랑 컬러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시명 SUV에 잘 어울리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느낌입니다. 거기에 앞쪽 범퍼 디테일에서 봤던 이 황금색 컬러, 매트한 느낌의 골드 컬러가 색띠로 블랙 하이그로시랑 딱 컨비네이션 되어 있는데 저 부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팬더의 장식도 같은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루프 라인이 완만한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아쉬운 점은 썬루프가 어떤 형태로도 적용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고정 방식을 채택해 주고 있고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의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다만 이 푸시 타입 커버의 텐션은 조금 더 강하게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프에서부터 뒤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도 예쁘고요. 여전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딱 치켜 올라와 있는 듯한 테일램프는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역시 가운데 르노 로장조 엠블럼이 자리하고 있고요. 아르카나라고 이제 레터링도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량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디퓨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과감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좀 패셔너블한 그런 세련된 느낌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도 골드 컬러 매트한 느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레터링도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뒤쪽이 좀 봉긋하게 솟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 면에서 그리고 기능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 R 레스큐라고 해서 앞뒤 유리에 보면 초점이 조금 잘 안 맞나요? 여기에 QR 코드를 인식하게 되면은 위급 상황에서 차량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적용이 아쉽지만 안 돼 있고요. 트렁크 공간의 여유 좋고요. 측면에도 약간의 홈이 파여 있어서 조금 더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LED도 실내 조명을 양쪽으로 갖춰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패드, 바닥 패드 두툼하게 처리 잘 돼 있고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2단으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이를 가져갈 수 있게끔, 공간감을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 좋고요. 그리고 바닥은 들어 올려 보면은 스티로폼 같은 걸로 꽉 차게 잘 돼 있고요. 차량 견인 장치 같은 것들 여기에 꼼꼼하게 잘 갖춰 놨습니다. 내려서 쓰는 게 훨씬 더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좋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레버 같은 게 있어서 2열 등받이 앞으로 좀 보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2열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고요. 위쪽에서 레버를 눌러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접는 방식입니다. 딸깍하고 고정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의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턱이 좀 져 있거든요. 2열 등받이 접은 부분이랑 요 뒤쪽에 바닥 부분하고 턱이 좀 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바닥재를 들어 올리면은 약간 더 평평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 또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생기겠죠. 수동 손잡이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데에 이 비상 삼각대 같은 거 딱 고정할 수 있게 짜줬으면은 조금 더 짜임새가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스마트 키는 기존의 카드키 형태 그대로고요. 뒤쪽에 로장조 엠블럼이 추가가 됐는데 사뭇 이미지가 다르죠. 도어는 약간 도톰한 편이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가벼운 느낌보다는 꽉 잡아주는 든든함이 전달됩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의 인조 가죽이 아닌 옵션으로 천연 가죽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상단에 알칸타라 같은 걸로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고급스럽고 만졌을 때도 느낌이 괜찮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체형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도어 디자인 깔끔하고 차량 가격대에 비해서 내장재의 고급감이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은 낮에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확실히 구분이 되고요. 스티치도 골드 컬러로 싹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외장의 포인트 그리고 실내의 포인트에서 같은 컬러를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돼 있고요. 맵포켓은 크기 적당한데 각도만 조금 바깥쪽으로 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도 역시 옵션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서브우퍼 포함되어 있고 스피커는 9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기능을 포함해서 럼버 서포트까지 지원을 하는데 4A가 아니고 2A 타입인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시트는 생각보다 편합니다. 착자감도 괜찮고 날개 부분도 그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건 아닌데 몸을 생각보다 잘 잡아줬습니다. 센터 터널의 일체감이나 디자인에서 거슬리는 부분은 없고요. 페달은 조금 작은 듯이지만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죠. 풋레스트는 커버를 이런 재질이 아니고 조금 더 튼튼한 재질로 넓게 잡아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타입의 수동입니다. 전동 아니고요. 여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시죠? 이 피아노 건반 타입의 스위치가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라인 크로스부터 스티어링 휠의 열선까지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3스포크 타입이고 가운데 로장조 엠블럼과 이 부분의 재질하고 이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확실히 좀 더 입체감이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스티치 같은 것들도 역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 골드 컬러를 포함을 해주고 있어서 저런데 이 색상 매칭시키는 센스가 참 좋습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상징하는 엠블럼도 선명하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도 소음이 그렇게 크거나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특성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해상도가 되게 좋습니다. 깔끔한 구성이라서 메뉴가 그렇게 막 복잡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보여줄 거는 또 다 보여주거든요. 맵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클러스터 안에서 맵을 띄워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근 트렌드 같은 것들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향지시등 소리가 독특하죠.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랑 클러스터 안쪽의 메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은 소스라든가 모드 설정, 그 다음에 볼륨 컨트롤 같은 것들은 컬럼에 고정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언뜻 보면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막상 손에 익고 나면은 전방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이제 조금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또 이 T맵 같은 것들이 연동이 제대로 잘 되니까 상당 부분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봤을 때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맵 자체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보조, 자동주차 보조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고요. 동글동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돌리면서 포지션 확인 가능하고요. 온도 조절, 바람의 세기, 요거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가지런하고 직관적이면서 복잡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메뉴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포함이 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A 타입으로 단자 2개, 옥스 단자까지 꼼꼼합니다. 이 기어 노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디자인도 독특하면서 손에 잘 들어오고 조작했을 때의 조작감 같은 것들도 참 센스 있게 잘 구성을 해뒀습니다. 드라이브에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면 B모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카드키 보관하면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요. 암레스트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면에서 크게 부족함은 없었고, 이렇게 슬라이딩도 됩니다. 길이 조절이 되고요. 안쪽에 공간은 넓지는 않은데요. 깊이가 있어서 제법 들어가더라고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푹 떨어지지 않고 고급스럽게 천천히 떨어지면서 안쪽에 공간의 여유도 좋습니다. 이런데 LED 같은 걸로 좀 밝게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차량의 등급을 감안하면 천장 내장재 소재도 신경을 좀 많이 썼죠. 선바이저 크기 적당하고 클립 같은 것들도 꼼꼼합니다. 거울 커버랑 조명이 연동되어 있는 거는 좋고요. 거울 크기도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SOS 코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는 LED입니다. 여기 실내등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밝아요. 프레임리스 타입 룸밀러는 이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고 얇기 때문에 디자인상 쿠페형 SUV가 시야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시야도 나쁘지 않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시야도 보여드려 보면은 거울 크기에 비해서는 광각 처리가 적절하게 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안 듭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 적당하고요. 이 승하차 할 때 이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올라온 편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리는 끝까지 안 내려오고 이만큼 남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 매포켓 크기 적당하죠. 발공간 여유는 좋은 편이고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길이가 그렇게 많이 긴 편은 아니라서 가운데 앉는 분은 레그룸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가 있고요. 봤을 때의 이 안장의 각도, 등받이 각도라든가 살짝 올라와 있는 요 허벅지 좀 잘 받쳐주는 이런 것들은 각도 참 좋습니다. 앉았을 때 불편함은 크지 않았고요.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요 위쪽에는 알칸타라 재질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적당한 크기랑 쿠션감도 나쁘지 않고요. 가운데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갖춰뒀죠. 좀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암레스트 사용이 편리하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공간은 차량 크기에 비해서 여유가 좋은 편이고 무릎 공간은 이렇게 앉으면 충분합니다. 발 공간도 나쁘지 않고요. 에어벤트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 열선 스위치가 여기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USB 충전 단자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막혀 있네요. 실내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도 없고 이 동급 차량들에 비해서 고급감 같은 것들이 소재에서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련된 느낌은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조금 더 배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차고도 적절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그리고 좁은 골목길이나 이 구도심으로 들어갔을 때도 부담감 같은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차고가 아주 절묘한데요. SUV보다는 조금 낮은 스탠스고요. 승용차보다는 약간 높은 스탠스다 보니까 요 적절한 높이에서 오는 시야 확보가 꽤나 매력 있습니다. 앞쪽은 맥퍼슨 스트럿, 뒤쪽은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인데요. 국내 소비자분들은 토션빔에 대한 이 편견 아니면 좀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좀 있는 편인데, 글쎄요, 많이 튀거나 불편한 그런 승차감보다는 뭔가 좀 꽉 조여져 있고 단단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특히 이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민감하게 한번 승차감을 느껴봤는데요. 아무래도 앞좌석에 앉았을 때보다는 다소 좀 단단한 느낌, 그리고 약간 튄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토션빔 서스펜션을 채택하고 있는 차량들의 구조적인 특성이라고 보면은 적절할 것 같고요. 단점으로 보기에는 승차감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뭐 포톨 같은 거 지나가거나 이 갈라진 도로 구간 같은 데 다녀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롤하고 피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직병렬이라고 하죠.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출력이 조금 커서 이 모터로 구동할 수 있는 모터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모터가 있어서 2개 모터가 이 작은 차체 안에 잘 자리하고 있는데, 도심 주행만 해보면은 EV 모드가 꽤나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EV 모드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속 50km 미만에서는 이 EV 모드 지정뿐만 아니고 그냥 기본 세팅만 하더라도 조금만 이 배터리 충전이 되고 나면은 바로바로 전기 모드로 전환이 되니까 실제 이 체감할 수 있는 연비가 20km 이상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한 18, 19 정도는 복합으로도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매력적인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엔진 출력이 86마력에 토크가 13.89 정도 되고요. 모터가 출력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 토탈 시스템 출력으로 보면은 약 135마력에 토크가 34.9kg/m 정도 됩니다. 다단은 이 구동, 엔진 구동에 관련된 미션이라고 하고요. 2단은 전기 모터를 구분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운전을 해보면 미션에서 이 시프트 업다운이 일어나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고요. 반면에 이 B모드 지원을 해주거든요. B모드가 극명해서 B모드로 주행을 할 때는 이 회생제동 같은 것들도 꽤나 담력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제동에도 어느 정도 이 서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차량을 유지했을 때 유지보수 측면에서, 브레이크 계통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B모드에서 회생제동을 사용을 할 때는 이 차가 전기차인가? 라고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담력이 강하게 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류의 직병렬 방식의 이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차량들은 하이브리드긴 한데 내연기관에 전기 모터가 얹어진 이런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EV 차량인데 이 내연기관이 얹어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기로는 도심 주행의 약 75% 정도는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이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만 잘 맞춰준다라고 하면 배터리 충전량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요, 대부분의 구간에서 이 EV 모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일반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했을 때는 EV 모드의 주행 가능 여부, 그리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EV 모드의 이 디폴트로 그냥 개입을 하는 이 정도가 확실히 높다라고 체감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되는데요. 기본 맵이 이 T맵이 장착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리아라든가 이 음성 인식과 명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편의성을 높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을 해가지고 T맵을 사용할 때는 구글에서 지원해주는 음성 인식하고 명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데,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면 T맵이 굉장히 좋아서 음성 명령 같은 것도 왠지 아리아가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인카페인먼트 같은 이 편리한 기능들은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더라고요.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7km고요. 도심에서는 17.4, 고속도로에서는 16.6km인데 도심 주행 연비는 조금 다르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조건에서 19에서 20km 이상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주행하는 조건에서는 도심 주행 연비가 19.8에서 20.3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순발력이나 기동성 측면에서 뭔가 좀 떨어지거나 답답한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데요. 적어도 도심 주행에서는요.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서서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무래도 효율 측면에 조금 더 힘을 실지 않았나. 이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좀 힘찬 주행보다는 연비 같은 이 효율 측면에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막 답답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승차감 부분은 도심 주행에서도 제가 좀 단단하고 꽉 조여져 있는 그런 느낌 들어서 안정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섰을 때도 통통통통 튀어가지고 막 뒤에 앉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승차감은 아니고요. 오히려 잔진동 같은 것들을 꽉 잘 잡아주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출렁출렁하고 좀 부드러워서 멀미나는 승차감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의 이 승차감 괜찮을 것 같아요.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중음, 중저음대에서 좀 단단한 느낌, 그리고 고음대에서 찰랑찰랑하는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운드 시스템에 비해서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음대의 이 찰랑찰랑한 느낌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탄탄한 셰시 구성은 초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이 좋은 편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차량의 이 파워트레인의 여유를 보면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속 170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디게 올라가는 계기판의 속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과감하게 세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서스펜션의 세팅은 뒤쪽이 토션빔이라고 무조건 안 좋게 볼 게 아니고, 잡아줄 때 잘 잡아주고 좀 더 탄력 있게 반응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유연성에 있어서는 멀티링크의 상대적인 열세인 거는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 도로 여건에서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스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놨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마다 간격 유지 정확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비교적 정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만은요.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일단 물리 버튼 한번 누른 다음에 화면 안으로 들어와서 열선을 2단으로 조정할 건지 아니면 통풍을 2단으로 조정할 건지, 이렇게 부가적인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면에서 접근성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하지만 센스 있게
통풍으로 갈 때는 여기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열선으로 갈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은 신경을 잘 써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선은 2단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이 단계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안장하고 등받이 모두 고르게 잘 적용이 돼서 기능 면에서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디테일 말씀드리면 이 클러스터 안쪽에 지금 작게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차량의 후면부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지등을 켜게 되면 그것도 여기에 같이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후면부 그림에서 표시가 됩니다. 시속 80에서 한 120 정도까지는 경쾌한 느낌들도 있고요. 연비까지 챙겨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이 고속도로 공인 연비는 16.6km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100% 고속도로 주행만 80에서 110 정도 탄력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했을 때 최대 연비는 18.3에서 19.2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유지는 안 됐고요. 통상적으로는 16 후반에서 17km대 중반 정도의 실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 모터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 모터로 전환될 때의 이 뭐라 그럴까요? 소음 진동 같은 것들은 이게 지금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막 억제가 돼 있거나 스무스하거나 조용한 편은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스티어링 휠은 묵직하면서도 보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감이 좋은 편이고요. 와인딩 로드에서의 재미도 생각보다 차가 잘 버텨줘서 좀 완전히 막 그 극단치까지 끌어올려 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일상에서 조금 다이나믹한 느낌을 가지면서 주행을 즐기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소음하고 진동에 대한 대책도 나름 괜찮은 편인데요.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아니거든요. 측면에 그냥 일반 유리인데 이 실링 같은 것들이 차량 그 등급을 감안해보면 나름 또 질도 좋고 좀 치밀하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경우도 글쎄요, 광폭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여러 가지 소리들에 대한 대응이 수준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이브 모드는 멀티 센스라고 해서 일단 마이 센스, 스포츠, 에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 세이브 모드라고 해서 조금 더 이 EV 모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서의 재미도 괜찮고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봤고 완전히 막 극단치로 모드 간의 편차가 벌어지는 건 아닌데 하이브리드 차량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코 모드고요. 그리고 이 멀티 센스의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 그거에 연동돼서 이 그래픽이 조금 변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센스는 좋습니다. 다만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할 때 이 그래픽 변화하는 게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지금보다 한 반의 반박자 정도만 빠릿했으면은 조금 더 만족감이 높았을 것 같아요. 또 100km 이상에서도 지금도 시속 100km 정도로 제가 달리고 있는데 EV 모드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EV 모드의 개입은 도심 주행에서도 적극적인 편이었고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최대 108km까지도 저는 EV 모드로 전환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생활 영역에서 폭넓게 EV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확실히 이 투모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상 르노 코리아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